버리세요. 아까워요. 피눈물 날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팔았을 때 손님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입소문 나고 하면 영 망하게 됩니다. 이거 화면만큼. 괜찮아. 계속 만져주고 있어 이렇게. 그러기도 무슨 책이라도 좀 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이라도 놓고 할까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미애와 착한 아들 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육점 창업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즘 들어서 주변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있기도 하고 창업에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저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32년 전부터 정육점을 해오셨고요. 저 또한 어머니를 따라서 12년 정도 정육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저희가 정육업계에서 일을 해왔고. 근데 진짜 오래됐다. 니들이 벌써 10년씩이 다 넘었어. 그만큼 엄마는 좀 늙었겠지? 아니야, 엄마 아직 뭐 정정한데 뭐. 60부터 시작이야. 그래, 고맙다. 현재 뭐 저희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이버 온라인 판매로 한우 부분 1위를 하고 있는 엄마네 한우라는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엄마네 한우와는 상관없이 오프라인 매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고요. 경력과 재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정육점에 대한 경력이 없으면은 이제 고기를 도매업체에서 받았을 때 손질하는 방법을 모르면 당연히 고기를 판매할 수가 없겠죠. 부위별로 손질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기 때문에 칼을 잡아본 경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재반 지식 같은 경우에는 손님은 보통 오셔서 국거리가 필요하시면 그냥 국거리를 달라고 하지 뭐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잘라서 뭐 얼만큼 주세요 뭐 이런 말은 안 해요. 고객님들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 제일 맛있는 부위를 골라서 손님께 알아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맛없는 걸 추천한다든지 뭐 잘못 썬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기를 드렸을 때 손님은 다시는 오진 않겠죠.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육가공과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육가공은 소나 돼지의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이 부위를 어떤 식으로 발굴을 했을 때 부위의 상품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반면에 소매점에서의 경력이 없으면 고기를 판매를 하는데 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거리를 판매를 할 때 손님이 기름 없는 고기를 달라고 했다고 해서 홍두깨나 엉덩이살, 우둔살 같은 부위를 추천할 수 없는 것처럼 유도리 있고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고기를 드리려고 한다면 소매점에서의 경력은 무조건 중요해요. 그리고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재반 지식이라는 것 중에서 삼겹살이라는 것이 꼭 한 방향으로만 썰어야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역삼이라고 해서 삼겹살을 다른 방향 옆으로 썰게 되면 또 그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꼭 삼겹살에 국한된 건 아니고 모든 고기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특별한 상황이나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면 한 명, 두 명 있던 단골들도 떠나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육가공에서의 경력은 이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매점에서의 경력은 가게의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가공 경력도 중요하지만 꼭 소매점에서의 경력이 있어야 정육점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경험이에요. 왜 경험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산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산적이 지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예요. 뭐 충청도나 경상도나 강원도 이런 데 다 달라요. 산적이 이렇게 넓적하게 나오는 산적이 있고 꽃이 끼는 걸 갖다가 산적이라 그런 지방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경력과 재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육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꼭 자본금이 조금 있어야 돼요. 고객님들은 원하는 부위가 다 다르고 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정육점 입장에서는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시면은 모든 부위를 다 한 번에 매입할 수밖에 없죠. 도매업체에서 한 번에 그렇게 매입한 고기들을 만약에 단골을 순조롭게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지 못한다면 초반에 버리게 되는 부위가 너무 많아요. 일단 처음에 정육점을 창업을 했을 때 모든 부위를 다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손님이 한 명 들어왔는데 그 손님이 찾는 부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 창업부터 고기는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소, 돼지,
모든 부위들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놓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위를 전부 다 판매를 할 수는 없어요. 또 시장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부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경우, 한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손님들이 등심만 찾는다, 그럼 등심은 이미 다 팔렸는데 나머지 불고기나 국거리감들은 아직도 냉장고에 쌓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부위들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감하게 내치세요. 버리세요. 아까워요. 피눈물 날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팔았을 때 손님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입소문 나고 하면 영 망하게 됩니다. 같은 신선식품 중에서도 횟집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횟감이 어떤 게 좋은지 물어봤을 때 잘 되는 집은 오늘 아침에 들어온 정말 신선한 회를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집을 예로 들자면 내가 지금 빨리 팔아야 하는, 오늘 아침에 들어온 회가 아닌 지금 빨리 팔아서 내 적자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횟감을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육점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잘 되는 집은 가보면 손님이 고기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질 좋은 상품, 질 좋은 고기를 추천해주는 게 맞고, 그리고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소비자가 만약에 고기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싶으면 내가 지금 당장 처분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빨리 팔아야 되는 고기를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손님은 다시는 그 가게에 안 가겠죠. 고기가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냉장고에 좀 오래 뒀던 고기들은 빨리 처분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직접 다 드세요. 그래야 돼요. 맞습니다. 고기를 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자기 단골집에 가요. 왜냐면 그 단골집에서는 맛없는 고기를 안 주니까. 내가 원하는 고기를 주니까. 실수를 하기 전까지는 단골은 웬만해선 떠나지 않죠. 고기 단골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고기를 많이 이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자본금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 벌 욕심을 성급하게 시작을 하지 마시고 모든 재반을 다 형성해 놓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돈이 있어도 경력과 실력이 없으면 힘들고, 경력과 실력이 있어도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지 않으면 손님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에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셨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부위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도매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그런 도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찾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다들 이미 거래처가 다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신생 업체한테 가격을 싸게 주기도 힘들고, 원하는 부위들은 보통 이제 기존 거래처들한테 다 먼저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남는 걸 받게 되기 때문에 도매 업체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나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화되지도 않았고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기 구하기도 힘들고 이거 주세요 하면 다른 거고 저거 주세요 하면 또 다른 거고 낭패 본 적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업체도 단골이 많고 서로가 알게 되니까 지금은 좋은 고기 선별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래처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랑인가? 플렉스. 플렉스. 도매 플렉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는데요. 보통 정육점을 시작하시고 나서 망하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4개월에서 1년 사이에 좀 급격하게 좀 빨리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게 계시다면 초반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자본금 압박에 시달려가지고. 그렇지. 처지는 고기를 계속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손님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한 진짜 1년 미만에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정육 기계들 같은 경우에 꽤 비싸요. 금액대가 꽤 비싼데 요거를 중고의 제품을 거의 새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은 저렴하게 기계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죠. 초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겠죠. 정육점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본금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경력도 좀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성공적인 창업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에 성공하십시오. 주의점들 좀 잘 숙지하셔서 각오를 하고 임했으면 하는 느낌. 각오하고 시작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창업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갑자기? 이렇게 하자고. 아. 엄마가 말하고 나면. 아. 다음번에는 더 좋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창업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릴 거고요. 재밌는 영상 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